치아를 이롭게 하는 전문 상식을 배워보는 당신의 이치 시간입니다. 네, 먼저 당신의 이치호의 선장과 항해사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은지 씨, 이명우 원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마일요정 정은지 씨, 이명우 원장과 나눠볼 얘기는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은 사랑니가 일으키는 다양한 스캔들에 대한 진실과 거짓을 파헤쳐 볼 텐데요. 약이 되는 치아 상식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랑니의 정식 용어를 찾아봤더니 제3대구치라고 하던데요. 왜 사랑니라는 사랑스러운 이름이 붙게 된 건가요? 네, 보통 사랑니는 뒤늦게 나서 많은 통증을 주는 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다른 나라에서의 이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영어에서 사랑니는 위스덤 투스라고 합니다. 현명한이라는 뜻이죠. 과거에는 17세 정도면 어른의 몫의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쯤에 사랑니가 나오는 시기와 흡사한데요. 사랑니가 나올 시기부터는 현명한 어른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네. 중국어로도 사랑니는 찌시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지혜를 아는 이라고 해서 같은 의미죠. 이 일본어는 조금 다른데요. 오야시라스라고 해서 부모를 모르는 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다른 영구치들은 유치가 빠지면서 나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사랑니는 유치도 없이 그냥 났으니 부모를 모르겠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나라에선 프랑스어로는 돈드 세제스이며 이 또한 분별을 할 수 있는 이라는 뜻이고 베트남어로 사랑니도 랑꼰완이며 역시 현명한 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동서양의 사랑니의 어원의 뜻은 대부분 사랑니의 맹출 시기가 어른이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사랑을 알 수 있는 나이로 빗댄 표현이 가장 멋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예쁜 이름과 달리 사랑니가 홀대를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두 쌍일 때보다 세 쌍으로 있는 것이 치아의 건강에는 당연히 어금니가 많은 것이 좋은데요. 사랑니의 경우는 치과 의사가 돈 벌기 위해서 나온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대부분 나올 경우에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과거 인류와 달리 현재 인류는 악궁이 좁기 때문에 사랑니가 비좁은 자리에 올라오면서 통증을 일으킬 수 있고 부정교합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사랑니는 치과 의사를 돈 벌게 해주려고 나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조금 기분이 좋은데요. 사랑니는 또 통증과 부정교합뿐만 아니라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잖아요, 원장님. 네. 예. 환자들이 사랑니 때문에 병원에 내원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잇몸 염증입니다. 잇몸 염증은 잘 아시겠지만 치아 주변에 쌓여있는 치태와 치석이 그 원인이 되는데요. 20, 30대 젊은 환자의 경우는 면역력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구강 내의 치태와 치석으로는 잇몸 염증이 심해져서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20, 30대 환자분들이 잇몸 통증으로 병원을 내원하는 경우는 대부분 사랑니가 문제가 되는데요. 사랑니가 부분 맹출하여 잇몸에 일부 덮여 있을 경우 치아와 잇몸은 붙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치석과 치태 등이 쌓이게 되고 심한 염증의 원인이 되고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환자분들의 사진인데요. 보시면 사랑니가 일부의 잇몸에 의해서 덮여 있고 그 부분에 관리되지 않은 치석과 치태들이 염증을 일으켜서 뻘겋게 부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니를 품고 있는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웃하고 있는 치아도 충치나 손상의 위험이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일반적으로 사랑니 주소가 아니라 구강검진을 주소로 오셨거나 또는 다른 치아가 불편해서 오신 분들 경우에도 사랑니 상태가 좋지 않아서 발치를 권하게 되는데 그럼 환자분들이 꼭 물어보세요. 이게 아프지 않은데 지금 뽑아야 되느냐? 아니면 나중에 아플 때 뽑으면 그때 뽑으면 안 되냐? 저 같아도 아프지 않은 부위를 아픈 수술을 통해서 뽑는다라고 하면 피하고 싶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문제는 사랑니의 경우 혼자 죽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인접하는 치아와 같이 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사랑니를 어렸을 때 제때 뽑지 않은 경우 중년 이상의 환자분들이 사랑니 때문에 오신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는 사랑니 발치로 끝나지 않고 앞니의 충치 치료 혹은 심할 경우는 발치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이 그림처럼 이를 뽑고 앞에 치아를 봤을 때 검은색 부분이 우식인데요. 쥐가 파먹은 것처럼 검게 보이는 부분이 신경까지 가까이 가게 돼 있어서 치료 후에도 발치 후에도 앞니의 충치 치료가 필요하거나 심한 경우는 신경 치료
혹은 발치까지도 진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사랑니 때문에 앞에 치아가 문제가 되는 경우 흔하게 저희는 보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저렇게 매복된 사랑니 그리고 기울어진 사랑니들이 또 있는 경우에 그 앞에 치아 말고 위에 치아, 맞물리는 치아에도 영향을 또 주잖아요, 원장님.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의 환자들에게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랑니 아래쪽 사랑니를 뽑고 반대하게 사랑니도 같이 뽑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환자들은 아래 매복 사랑니는 붓고 불편하니까 뽑아도 좋으니 반대쪽 치아는 왜 뽑아야 되는지 항상 여쭤보시는데요. 치아는 맞물리려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마주보는 아래의 치아를 뽑게 되면 위에 짝을 잃은 사랑니는 잇몸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앞에 위에 그림 보시면 오른쪽 아래 사랑니를 뽑고 나서 오른쪽 위에 사랑니가 밑으로 정출하는 것이 보이는데요. 네. 우리 이는 저렇게 아래로 내려오게 되고 옆면이 맞지 않으면 음식물이 끼는 원인이 되고요. 이 음식물이 끼면서 다시 위에 사랑니 옆에 인접치에 우식의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같이 발치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게 다 들어있네요. 오른쪽에는 위쪽 사랑니가 정출하고 있고 왼쪽 아래는 그 앞에 치아가 또 충치가 먹어 들어가고 있고 그죠? 야. 역시 전문가셔서 예. 판독이가 예. 예. 네. 앞서 그 사랑니는 인접치아의 우식을 불러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 사랑니 자체도 충치가 잘 생기나요? 천만다행으로 대부분의 경우는 누워서 나오지만 곱게 잘 나온 사랑니의 경우도 우식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의 경우 제일 끝에 있는 사랑니까지 바른 양치질이나 또는 구강 관리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내원하셔서 증상이나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검진했을 때에도 그림처럼 많이 상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네.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아래 검은색으로 많이 상해 있는 것이 보이죠. 이제 이런 경우는 의사가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데 곱게 잘 녹였기 때문에 저작 기능을 충분히 하기 때문에 과연 저 치아를 살려서 저작 기능의 기회를 한 번 더 주게 될 것인지 아니면 또 한 치료하는데 비용만 들고 다시 관리가 안 돼 썩을 일하면 미리 뽑아야 될 건지 요거는 환자분의 구강 청결도나 아니면 치료 비용 또는 이제 향후 예후 등을 고려해서 그때 환자와 잘 얘기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네. 참 그 첫사랑만큼이나 짜릿한 아픔과 또 고통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랑니가 아닐까 싶은데요. 사랑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네, 은지 씨 다음 질문 들어볼까요? 네. 약이 되는 치아 상식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사랑니는 언제 뽑아야 되나요? 빠를수록 좋은 건가요? 네, 사랑니에 관해 발치 시기가 물어보면 저는 대부분은 빠를수록 좋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하지만 모든 환자분들은 그렇지 않고요. 예외 사항들이 있습니다. 모든 환자분들의 경우 예방적인 발치가 불가능할 경우가 있고요. 추후 부작용을 발치 후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 확률이 클 경우는 정기적 검진을 통해서 부작용을 막거나 혹은 발치 시기를 나중으로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들을 고려해서 사랑니 발치 시기를 정해야 되나요? 사랑니를 언제 뽑아야 되는지는 현재 사랑니의 난이도에 대한 평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랑니의 난이도가 너무 어려운 경우는 뽑았을 때 득보다 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는 발치 시기를 늦추거나 말씀드린 대로 정기 검진을 통해 시기를 추후로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랑니의 난이도나 치아 형태, 매복 각도 등 발치를 하는 의사 입장에서 고려할 점들이 많지만 난이도는 지금 일반인 환자분들에게 합병증의 가능성에 중점을 두어서 설명하면 가장 중요한 게 신경과 얼마나 가까운지 또는 인접치아와 얼마나 붙어 있는지 그리고 사랑니 또는 인접치아가 얼마나 썩었는지를 고려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신경이 가까운 경우는 예방적인 발치 시에 신경 손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경에 사랑니가 닿아 있는 경우는 추후 경과를 보면서 뽑거나 치아의 머리만 자르고 뿌리는 나중에 뽑는 두 단계의 발치를 진행하게 될 수도 있고요. 또 인접치의 뿌리 근처로 너무 가깝게 있는 경우는 사랑니를 무리해서 뽑고 나서 오히려 사랑니가 그 치아를 받아줬는데 받아주는 치아가 없어져서 인접치가 흔들리거나 혹은 인접치가 잇몸이 붓게 되거나 오히려 예후가 더 안 좋을 경우가 있어서 예방적 발치를 미루기도 합니다. 또 사랑니 혹은 주변 치아가 많이 썩었을 경우는
발치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때는 앞에 두 가지와 다르게 올바른 치료를 위해 더욱 빠른 발치가 진행됩니다. 네. 저는 일반적으로 이제 환자분들께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뭐 대학을 가면서 꼭 그 사랑니 검진을 한번 받아보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말씀하셨다시피 사랑니를 뽑아야 될 시기를 결정하기에 최적기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검진을 하고 진단하에 이제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증 때문에 빨리 좀 뽑고 싶은 경우들 있잖아요. 네. 통증도 사랑니 발치의 기준이 그럼요. 되죠, 원장님. 네, 예. 환자분이 느끼기에는 통증이 거의 전부라고 느낄 수 있고요. 환자분들이 가장 불편해한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랑니 주변에 잇몸이 많이 부어서 오신 경우입니다. 그 사랑니 일부분이 잇몸 위로 맹출되어 있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사랑니를 바로 뽑지 않으면 증상이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바로 발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접치가 너무 많이 썩어서 주변 옆에 치아가 아프다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분은 단순히 자기가 양치를 잘못해서 치아가 썩었는지 알지만 사실은 원인은 사랑니에 의한 음식이 끼거나 치태와 치석에 의해서 썩은 거기 때문에 정확한 인접치의 치료를 위해서는 미리 사랑니의 발치가 먼저 시행되어야 합니다. 네. 난이도와 현재 불편도 그리고 뭐 인접치의 상태 뭐 이런 것들 이외에 또 뭐 좀 봐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발치의 시기에서 나이도 좀 중요하게 보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쩔 수 없이 깊은 사랑니도 누군가는 뽑게 되거든요. 근데 뽑고 났을 때 정상적인 치아의 뽑고 난 자리는 자연적으로 뼈가 차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뼈가 차는 정도는 나이가 어릴수록 더 잘 차기 때문에 저는 10대 후반, 20대 환자들의 경우는 예방적 발치를 물론 아프면 다 뽑아야 됩니다. 예방적 발치를 권해드리지만 30대 이상의 분들에게는 이거는 언젠가는 뽑을 수 있다 정도만 얘기하고 예방적 발치를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림을 보면 옆에 횡하죠. 사랑니를 보면 이게 사랑니가 아니고 그 앞에 치아인데요. 뽑고 나서 6개월을 기다린 사진인데도 저 옆에는 뼈가 하나도 차지 않아서 30대 후반 환자분이었는데 이분은 앞에 치아 저쪽이 계속 붓고 염증이 생겨서 결국은 발치를 하게 되는 경우였습니다. 네. 많이 또 시려하시잖아요. 네. 뒤쪽에 뿌리가 노출되고 네, 하면서 불편감들이 좀 증가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따라서 그 나이가 또 중요한 그 사랑니를 발치를 결정하는 요소가 될 것 같기도 해요. 예. 예방적 발치는 뭐 10대, 20대 이쯤에 이제 추천을 한다. 네, 저희 경우는 그렇습니다. 모든 원장님들이 그렇진 않겠지만 네. 저희 경우는 경험상 그렇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이 말썽꾸러기 사랑니는 발치 후에도 합병증으로 또 말썽을 부릴 수 있다고 하던데요. 네. 사랑니 발치는 쉬운 술식이 아니고요. 숙련된 의사가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뽑더라도 생길 수 있는 합병증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대표적인 합병증만 이야기해 볼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신경 손상인데요. 하악 사랑니의 경우 신경과 가깝게 위치하기 때문에 사랑니 발치의 마취 과정 또는 발치 과정에 생긴 압력이나 충격에 의해서 신경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 신경은 턱을 움직이는 운동신경은 아닌데요. 마취가 덜 풀린 것 같은 감각 이상이 오랫동안 남을 수 있습니다. 초기에 적절한 투약과 조치로 대부분은 좋아지는데요. 하지만 간혹적으로 영구히 남는 경우가 있어서 의사들에게 가장 피하고 싶은 합병증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인접치의 손상인데요. 이미 인접치와 함께 심하게 썩은 사랑니의 경우는 발치 과정에서는 인접치가 부러지거나 또는 이전에 인접치에 있던 보철물이 파절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인접치 주변 조직이 손상이 될 수 있는데요. 발치 도중에 뾰족한 도구들이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그때 인접치아가 약하거나 해서 부러지거나 또는 미숙한 도구의 사용으로 주변 조직, 입천장이나 다른 조직이 찔려서 상처가 생기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네. 사랑니 발치하고 난 그 합병증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무서운 생각이 들긴 하시죠. 저는 뾰족한 도구를 예. 많이 사용한다고 예. 하니까 좀 무섭네요. 하지만 이게 극히 드문 뭐 합병증이고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보면 그 젊은 여대생이었는데 사랑니를 뽑고 마취가 덜 풀린 것 같은 감각 이상을 호소한 경우가 있었어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기구에 의한 손상이 아니라 이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과정에서 신경막을 좀 건드리는 손상이라서 한 2주 정도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회복이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주 저도 이제
뭐 가슴이 약간 철렁할 정도 이제 그런 경우인데 아마 원장님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실까 싶은데 혹시 네. 기억에 남는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38살 여한분이었고 아까 저희 기준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발치를 미루고 싶은 네. 분이셨는데 그쪽에서 트라우마가 있으시는 거예요. 그쪽에 잇몸으로 입냄새가 계속 나서 사람들이랑 만날 때도 계속 입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뽑았는데요. 꼭 그런 분들이 문제가 생겨요. 네. 아니나 다를까 느낌이 이상하다. 네. 왜 뽑았느냐 이렇게 나와서 뭐 다행히 저기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술식 중에 숙련된 술식을 진행해서 도구가 닿는 게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돌아오는데 한동안 돌아올 거라는 제 말을 안 믿는 환자분과 싸우는 네. 동안 조금 힘들었었죠. 네. 그 환자분은 왜 어떤 문제가 생기셨던 거죠? 감각 이상이라고 해서요. 아. 입술에 약간 말을 할 때 어눌한 느낌이 든다고 계속 하는데 마취가 안 풀린 네. 것 네, 같은데. 네. 근데 그게 만지면 또 다 느낌이 되는데요. 이거는 개인적인 주관이라서요. 의사가 확인 안 되는 정도인데 환자가 불편하다 하는 경우가 가장 치과 의사로서는 곤란하고 힘든 이게 경우. 뭐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서 조금 또 애매한 부분이 있겠네요. 그렇죠. 이거는 환자의 주관이 가장 중요한 판별의 증상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입냄새는 해결이 되셨나요? 그 후로는 입냄새는 우선 좋아지고 있고 반대쪽도 뽑아달라고 그러는데 안 뽑고 아직 안 뽑으셨어요? 안 뽑을 거예요. 또 이렇게 될 거라고 계속 겁주고 있어요. 네. 이제 사랑니를 뽑아야 한다라는 걸 알고 있어도 이제 이런 합병증이 또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를 듣고 나한테 혹시 생기면 어떡하지? 이렇게 좀 떠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또 발치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한번 안내를 해드리고요. 일단 발치 후에 꼭 지켜야 하는 수칙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저는 너무 의사 쪽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저는 주제가 의사로서 이제 손상을 막기 위한 주의사항을 준비해봤는데요. 우선 인접치와 주변 조직의 손상의 경우는 대부분 숙련대 의사의 주의와 술기를 통해서 대부분 막을 수 있고요. 또 만약 생기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신경 손상의 경우는 일부가 돌아가지 않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치과 의사가 예측을 하고 주의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술전에 3차원 CT 촬영을 통해서 적절한 발치 박용과 도구 접근을 계획해야 하고 신경관과 완전히 닿아 있을 경우는 치아 머리를 뽑고 나머지 뿌리를 2차로 뽑는 손상을 피해가는 방법으로 신경 손상의 가능성을 줄여야 합니다. 또한 발치 후 부위의 염증과 인접치와 주변 손상에 의한 2차 감염을 막기 위해서 환자에게 술전 항생제 투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일은 마취가 세게 돼 있고 환자도 정신이 없어서 환자가 부작용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꼭 다음 날 병원에서 소독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점검하고 빠른 처치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네. 앞서 이제 사랑니의 그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우리나라에서는 사랑니가 사랑을 아는 나이라고 하셨나요? 네, 굉장히 좀 그 기억에 많이 남는데 이렇게 사랑스러운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과는 달리 불편함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사랑니에 대해서 저희가 좀 하나하나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빠르게 들어볼까요? 네, 사랑니만큼 말 많은 치아도 없을 텐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랑니를 둘러싼 소문에 대한 진실과 거짓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니에 대한 첫 번째 썰입니다. 어금니가 재구실을 못할 때 사랑니를 뽑아서 어금니로 사용을 할 수 있나요? 네, 과거에는 실제로 임플란트가 발달하지 않았을 경우에 실제로 어금니가 먼저 상하게 되면 그 자리에 사랑니를 뽑아서 이식하는 수술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니를 다른 어금니에 사용하려면 여러 조건들이 필요한데요. 우선 사랑니 뿌리 형태나 모양이 다른 어금니랑 비슷하게 이상적으로 이뻐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잘 썩는데 우식조차 옆에이가 썩을 동안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이겠죠. 그래서 그런 사랑니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이용했냐면 다른 방법으로는 사랑니와 그 인접치를 걸어서 인접치가 상실된 곳에 보철로 씌워서 치료하는 지대치로 이용했었는데요. 현재는 임플란트 기술이 많이 발전된 상황이라서 사랑니에서 걸은 보철보다는 임플란트를 한 치료를 예후를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랑니까지 구강 위생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보철이 충치가 생기게 되면 결국 이중으로 치료를 하게 되기 때문에 현재의 임플란트 기술에 비해서
사랑니를 사용하는 방법은 저는 추천해 드릴 것 같지 않네요. 네, 저희가 사랑니를 뽑는 게 좋겠다고 많이 권해드리지만 이제 개 중에는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어금니가 손상되면 이거 나중에 쓸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맞아요.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도 계세요. 사랑니 뽑고 나면 치아가 뒤로 밀려가지고 이 사이가 벌어져서 보기 싫어지지 않을까를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원장님. 네, 맞습니다. 예. 네, 성장기에 이렇게 나오면서 치아를 미는 경우는 가능할 수 있고요. 또 교정 환자의 경우는 치아를 이동할 수 있게 뼈 자체를 리모델링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니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정상적인 성인, 치열이 완성된 성인 환자에게서는 나머지 치아들이 꽉 물리고 있는 힘들이 상당히 세기 때문에 사랑니 발치 후에 치아가 이동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사랑니에 관한 정말 무성한 소문들이 좀 존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들었던 그 소문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사랑니로 인해서 치열이 뒤틀어져서 교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떨까요? 제가 그래서 이 질문을 받고 교정과 전문의한테 의뢰를 해봤는데 성장기 전에 사랑니가 앞니 말고 전체적인 부정교합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성장 이후에 남은 사랑니에 의해서 치아가 밀린다는 얘기는 힘든 이야기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교정 환자들은 앞궁이 좁은 경우가 많은데 따라서 뒤에 나온 사랑니도 앞궁이 좁으니 같이 누워서 나왔겠죠. 그래서 그 후에 사진을 본 환자분들은 누워서 나온 사랑니들이 주변 치아를 민 것처럼 보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잇몸 염증과 충치 등을 유발해 첫사랑만큼 아픈 고통을 줄 수 있는 사랑니. 적절한 발치 시기를 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발치 후 꼼꼼한 관리도 필수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분만) 투자하면 치아 건강과 인생이 달라진다. 333 치아 건강 나를 바꾸는 3분. 계속해서 이명호 원장과 함께합니다. 치과 과잉 진료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시나요? 기본적으로 치아는 환자분들이 아프기 전까지 충치가 있는 걸 알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혼란을 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충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진단은 의사마다 달라지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을 저버린 양심 없는 치과 의사들이 있다는 것이 가장 문제이긴 하죠. 하지만 정상적인 치과 의사의 경우에도 치료를 하지 않고 지켜봤을 때의 예후에 대한 판단과 치료 후 재치료의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충치를 보더라도 어떤 치과 의사의 경우는 최소의 치료보다는 확실한 치료를 통해서 환자분이 불편감 없이 오래 사용할 확률이 높은 광범위 치료를 선택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치과 의사의 경우는 건전한 치아의 신경 손상을 최소한으로 해서 현재 불편한 부위만 제거하고 치료해서 계속적인 관리로 광범위의 치료를 최대한 뒤로 미루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의견 모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 치료 계획에 따라서 이제 치료 비용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이 때문에 여러 치과에서 비용 상담을 받으신 환자분들의 경우는 치료 비용이 너무 달라져서 고민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네, 환자들을 진료하고 또 치료하시면서 어떨 때 가장 보람을 느끼시고 또 어떨 때 가장 안타까움을 느끼시나요? 안타까운 거는 아무래도 그 경제적인 문제로 치료를 할 수 없는 분들인데요. 저희 병원에 사랑니 발치 환자분들이 좀 많이 오는데 사랑니가 부어서 오신 20대 환자분들 경우는 사랑니가 부어서 여기가 아파서 왔어요 하는데 저희는 입안을 다 볼 수뿐이 없잖아요. 딱 봐도 너무 여러 군데의 충치가 다 보여요. 20대 초반 대학생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큰 돈이 더 나갈 게 뻔히 보이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최소한의 보험 진료라도 하길 원했지만 통증이 없으면 이런 환자분들은 사랑니만 뽑고 충치 치료는 뒤로 미루거나 혹은 연락 두절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대개는 1, 2년 후에 우식이 심해져서 이제 아파요 하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어린 나이인데도 신경치료를 하거나 결국 뽑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이때가 가장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경우는 임플란트 심는 의사로서 틀니를 오래 쓰신 분들을 임플란트로 바꿔드렸을 때인 것 같은데요. 이전에 여건이 안 되었거나 혹은 타치과에서 틀니를 권유받아서 평생을 틀니만 쓰시다가 임플란트가 완성되면 다른 임플란트 식립 환자분들보다도 만족도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고마워하시거든요. 오히려 이런 환자분들에게 제가 더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치과 예방 치료에 대해서 어떤 철학과 신념을 갖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정 안에 치과 치료를 다 끝나고 오랫동안 오시잖아요. 아니면 잇몸 치료가 다 끝나고 그래도 한 달은 오세요.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충치가 생기지 않거나 잇몸이 더 안 내려가려면 어떻게 하냐고 자주 물어보시거든요. 그럴 때마다 항상 말씀드려야지. 치과 자주 오세요라고. 그러니까 치과의 예방적인 치료와 주기적인 관리만이 치과 치료의 최선이라고 생각하고요. 치과와 가까이 할수록 본인의 치아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오히려 어찌 보면 비용을 더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의 치아를 이롭게 하는 전문 상식 당신의 이치 이명호 원장, 정은지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인의 치아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한 치아 토크 아해보세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네, 다음 시간을 기약하면서 건강하게 웃으면서 저희 함께 인사드려볼까요? 그럴까요? 주말엔 건치 토크 아해요와 함께해요. 함께해요.